네, 이제 오늘의 골든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서대문구가 주최하고 홍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주관하는 서대문구 청소년 참여 예산제 사업 랜선 한국사 골든벨 초등생 대회 진행을 맡은 사회자 허경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줌화면에 박수 쳐주세요. 뭐 말하지 않아도 완벽히 쳐주고 있네요. 승원 친구 물개 박수를 치네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에너지라면 우리가 골든벨 아주 신나게 재밌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참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어요. 강희 친구는 발로 지금 또 박수를 쳤어요. 끼를 주체할 수가 없군요. 좋아요. 손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 볼까요? 우리 모두에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이야, 아주 좋습니다. 모자도 너무 멋들어지게 다들 착용을 해주셨고, 여준 친구는 지금 손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요. 정우 친구는 지금 담담하게 또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대회 시작을. 자, 우리 친구들 접속을 모두 다 잘 해주셨고 준비를 다 잘 맞춰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옆에는 지금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여러분들께 퀴즈의 정답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해설을 해주실 우리 김시환 선생님이신데요. 선생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퀴즈 설명을 맡은 김시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화상회의를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이렇게 큰 화면으로 여러분들을 보니까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오늘 열심히 문제 풀어주시면 감사하겠고 비록 1등을 못하더라도 이번 기회로 한국사 공부를 열심히 한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친구들보다 선생님께서 긴장을 더 하신 것 같은데 좀 편하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분들 오늘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공부했던 대로 문제를 잘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요,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모든 참가자분들이 이 사전 설명회를 통해서 대회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방송으로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골든벨 진행 방법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등 A팀, B팀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요. A팀, B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A팀에서 문제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A팀은 비공개 영상 녹화로 진행을 하겠고요. B팀만 잠시 후 2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팀에서는 골든벨 최종 1인을 선발하게 됩니다. 골든벨 진행 시간상 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 때에는 최대 3명까지 3위까지 공동 1위로 저희가 수상을 하도록 하겠고요. A팀 대회 종료 시간인 1시 50분까지 3명을 초과하는 인원이 남게 된다면 이후 추가 대회를 진행하거나 우리 참가자분들과 논의를 거쳐서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은 문제를 푸시다가 혹시 틀리게 되면은 모자를 벗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부터는 이렇게 관람하면서 스스로 그냥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문제의 답은 스케치북에 크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제가 정답을 들어주세요 라는 구호에 맞추어서 스케치북을 카메라에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골든벨에 앞서 여러분들 선서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김시환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겠고요. 친구들은 선생님께서 선서라고 하면 목소리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지만 따라서 선서 이렇게 오른쪽 손바닥을 카메라에 보이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선서 진행해 주시죠. 예. 선서. 우리들은 랜선 한국사 골든벨의 정직한 도전자로 남을 속이지 않고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대회에 참여할 것을 선서합니다. 바로. 저처럼 이렇게 힘차게 내린 친구 있나요? 지금 대본까지 떨어질 정도로 저는 결의에 차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 연습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보고 바로 본격적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북이랑 펜 모두 준비되셨죠? 방금 이 소리가 여러분들께서 문제가 제시됐을 때 소리입니다. 자, 연습 문제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잘 쓰시는 거를 제가 보고 있다가 이렇게 들어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름을 적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신중하진 않아도 되겠죠? 여중 친구 제가 말을 하면은 카메라에 보여주면 돼요.
그리고 답을 쓸 때는 당연히 스케치북이 카메라에 보이면 안 되겠죠. 지금 하은 친구 오류 화면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희가 좀 해결을 하고 가도록 할까요? 우리 지연 친구는 카메라에 얼굴이 보이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하은 친구 지금은 되나 보다. 문제 화면이 안 나온다고요? 지금은 문제 화면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냥 제가 이렇게 말로만 문제를 낸 겁니다. 네네. 렉이 좀 걸린다. 조금 기다리도록 할게요. 은영 친구 안 보인다고. 지금 연습 문제 풀길 너무 잘했네요. 다행입니다. 우리 오류가 나는 친구들이 있어서 오류가 나는 친구들은 좀 어떻게 해결이 될지 그것을 저희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다리는 동안 되는 친구들은 텔레파시 퀴즈로 또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이게 말은 어려운데 간단합니다. 1에서 30까지의 숫자 중에서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아무거나 한번 적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는 김시아 선생님께서 적으시겠습니다. 1에서 30 중에 아무거나 적어주세요. 1에서 30까지 숫자 중에 아무거나 적어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시안쌤은 하셨죠? 네. 네, 적으셨고요. 우리 친구들 거의 적었을 것 같아요. 이게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선생님이랑 사실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마음이 통해야 된단 말이죠.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자, 우리 친구들 과연 몇 번을 쓰셨을지 어떤 숫자를 썼을지 시연쌤이랑 같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북을 들어주세요. 빠밤 빰빠밤. 좋아요. 잘 보이게 들어주면 되겠고요. 서현 친구 안 보인다. 서현 친구 안 보여요. 시안쌤은 네. 21입니다. 21 적어주셨습니다. 21. 21 적은 친구 있나요? 21 적은 친구 혹시 있어요? 21 적은 친구? 아까 보였던 것 같은데요. 아, 있었나요? 아닌가? 같이 확인해 주셔야 돼요. 21 적은 친구가 있었나요? 아, 까비 23. 그쵸? 잘못 봤나? 지금 21 적은 네. 친구는 아쉽게 없는 것 같아요. 요렇게 한 번 더 이따 진행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하고 나서 카메라를 끄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카메라를 끄면은 여러분 탈락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 주세요. 카메라를 꼭 켜고 있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또 접속이 조금 불안정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 문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까요? 지금 여러분 서대문 청소년 랜선 축제인 청청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청청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에 주소, 우리나라 말로 주소를 치고 닷컴을 하면은 접속이 되거든요. 이 주소를 적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정답을 스케치북에 적어 주세요. 서대문 청소년 랜선 축제 청청. 이 랜선 축제에 참가하실 수 있는 홈페이지에 주소를 적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곳에서는 여러분 유포인트라고 하는 이 포인트로 많은 것들을 또 할 수가 있죠. 정답을 잘 적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들은 아시다시피 이 골든벨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얼굴 잘 나오게 여러분 보여주시고 태훈 친구도 은영 친구 카메라가 꺼지면 안 됩니다. 네, 카메라를 잘 켜주세요. 우리 민서 친구도 지금 카메라가 꺼져 있는 것 같은데 민서 친구도 잘 써주시고요. 지연 친구는 지금 카메라 각도를 좀 한번 봐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지연 친구.
카메라 각도. 조금 더 위로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얼굴이 다 나오게. 그렇죠. 좀 더 올릴까요? 좀 더 올릴까요? 좀 더? 아, 싫어요? 근데 더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모자 부분이. 좀만 더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지은 친구.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들어주세요. 오, 많은 친구들이 지금 답을 맞춰주셨습니다. 서대문 청청닷컴이 정답이었거든요. 서대문 청청닷컴. 아주 잘 맞춰줬고요. 지금 답을 맞춘 친구는 그대로 들고 계셔주세요. 답을 맞춘 친구 그대로 들고 계셔주세요. 이거를 지금 체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저희가 지금 답을 맞춘 친구들은요,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녹화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한 후에 30포인트, 6포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정답 맞춘 친구들. www.서대문청청.com에 들어가시면요, 우리 서대문 청소년 랜선 축제 청청을 아주 즐겁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답을 못 맞춘 친구들 아쉬워하지 마시고 접속하셔서, 또 오늘 이 골든벨 끝나고 접속하셔서 이 축제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준비가 거의 완료가 됐을까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본격적으로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안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 아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준비를 모두 마치신 것 같으니 이제 본격적인 골든벨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동물들의 공격을 피하고 추위를 견디기 위해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생활하고 동물을 사냥하거나 열매를 따먹고 생활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사용한 도구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가락바퀴, 2번 승배 찌르개, 3번 반달 돌칼, 4번 빗살무늬 토기. 정답을 적어주세요. 스케치북에 정답의 숫자를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용주 친구는 모자를 써주세요. 용주 친구, 모자 써주세요. 아이, 고마워요. 모자 힙하게 쓰는데? 이름표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우리 용주 친구. 아, 이름표는 또 여기 있다고? 아, 좋아요. 내 방식이다. 이게 나의 방식이다. 정답 완료. 지금 작성을 거의 다 완료 해주신 것 같은데 과연 정답은 제가 들어달라고 할 때 들어주시면 됩니다. 모자는 탈락을 했을 때 벗는 거기 때문에 아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자는 꼭 잘 쓰고 있어야 되고요. 틀릴 때는 스스로 모자를 벗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원 친구가 사실 답이 살짝 보였었어요. 근데 이게 낚시일 수도 있어. 그럼 진짜 소름이죠. 다른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고 자기는 정작 다른 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자, 정답을 들어주세요. 지금 많은 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번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정답은 2번 승배찌르개입니다. 승배찌르개, 주먹도끼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시기는 구석기 시대입니다. 2번이었습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혹시 틀린 친구가 있다면 스스로 모자를 벗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계속 좀 풀어줘도 괜찮아요. 네, 스스로 그냥 푸시고요. 그 공개만 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고구려의 온달은 동네에서 바보로 불렸고 평강공주는 울보여서 평강왕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는 소리를 들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후 평강공주가 결혼할 나이가 되자 바보 온달과 결혼해 학문과 무예를 공부시켰고 사냥대회에서 우승해 평강왕에게 인정받았다는 설화가 전해집니다. 이번 문제 OX 퀴즈입니다. 온달은 고구려 장군으로서 백제와의 전쟁인 아차산성 전쟁에서 전사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정답을 공개하지 말아주시고요. 모자는 탈락한 친구들만 벗어주고. 오늘 여러분 뭐 문제를 맞추는 것보다는 이 문제들을 통해서 또 조금 더 배워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좀 문제를 맞추지 못한 친구들도 크게 실망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거의 적어주신 것 같죠? 정답을 들어주세요. 요거 조금 답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O와 X 답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아, X였습니다. 네, 해설의 설화는 고구려 평광왕의 딸 평광공주와의 사위 온달의 설화가 되겠고요. 온달은 전쟁에서 신라와의 전쟁에서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아, 백제가 아닌 네, 신라와의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X가 답이었고요. O를 적은 친구들은 모자를 벗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번 문제까지 왔어요. 이제 다음 문제 3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주관식 문제고요.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는 문제인데요. 제가 이것이라고 말하는 그 이것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삼국사기에서 가실왕이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악기이며 중국의 쟁을본따 만들었습니다. 우르기 이 연주를 위해 12곡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스케치북에 적어주세요. 이건 사실 저도 막 헷갈렸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우리가 좀 이런 악기 같은데 좀 약하긴 해요. 사실 그렇죠? 또 중심적으로 배우지 않다 보니까. 아까 문제 백제가 함정이었다고. 친구들이 벌써 그 매력적인 오답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자, 주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연준 친구는 지금 표정이 여유 있는데요. 앞니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웃음이 떠나질 않아요. 예슬 친구는 지금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 것 같고. 연준 친구가 easy 이렇게 하네. easy. 네, 패자 부활 절은 없고요. 패자 부활 전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거의 답을 적어주신 것 같죠? 정답을 들어주세요. 많은 친구들이 자신있게 답을 적어줬습니다. 예슬 친구 답이 안 보여요? 예슬 친구의 답까지 지금 저희가 확인을 태연 친구 답 안 보여요. 했고, 도우미분들이 또 이렇게 도움을 주시네요. 도우미 선생님들께서 감사합니다. 탈락한 사람은 답 올리지 않고 탈락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스스로 좀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정답? 네, 네, 정답은 가야금입니다. 가야금. 네, 가시랑은 가야의 왕으로 가야라는 나라에서 만든 악기라 해서 가야금이라고 명칭을 짓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이 어원이 있군요. 네. 답은 가야금이고 많은 친구들이 또 맞춰주었습니다. 혹시나 틀린 친구는 모자를 벗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인물은 김유신의 동생과 결혼하여 신라 최초로 진골 출신의 왕이 된 인물입니다. 김유신이 동생과 결혼시키고 싶었고 김유신의 둘째 동생인 문희가 이 인물의 옷고름을 고쳐주었습니다. 문희의 언니인 보희가 꾼 꿈에 남산에서 이 볼일을 보니 경주 전체가 잠겼는데 이 꿈을 동생 문희가 사서 왕비가 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김수록, 2번 김부식, 3번 김정호, 4번 김춘추. 정답을 스케치북에 적어주세요. 이설아는 사실 좀 유명하죠? 네, 네.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들었던. 그래서 꼭 이 꿈을 산다라는 그런 것을 여기서 배웠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 김씨죠. 시대는 다르지만 다 이제 또 김씨의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정답을 거의 적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답을 들어주세요. 많은 친구들이 답을 좀 쉽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선생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 김춘추입니다. 네, 이 인물은 후에 태종무열왕이 됐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통일신라의 기틀을 닦은 예, 또 바로 그러한 예. 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거의 다 맞춘 것 같죠? 예. 그렇죠. 친구들이 자신 있게 또 답을 잘 적어줬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이곳은 백제 역사 유적 지구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부소사성, 정림사지, 능산리 고분 등이 남아있으며 성왕이 옮겨온 백제의 마지막 수도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공주, 2번 부여, 3번 경주, 4번 사비. 답을 스케치북에 적어주세요. 이 문제도 좀 단골 문제죠? 예. 아주 또 이제 백제에서 성왕이라는 이 왕이 또 차지하는 그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 모자를 쓰고 있는 친구들 답을 잘 적어주고 있어요. 이번에는 과연 몇 명의 친구가 정답을 맞추게 될지. 윤민 친구 콜라를 아주 터프하게 먹고 있군요. 시원한 저 제스처까지 좋습니다. 자, 답을 또 거의 적어주신 것 같죠? 정답을 들어주세요. 지금 정답을 거의 적어주셨고요. 네, 선생님 예. 답은요? 정답은 2번 부여입니다. 성왕이 옮겨온 백제의 마지막 수도는 사비로 현재 지명은 부여가 되겠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에 남은 백제와 관련돼서 남은 유적들을 말하는 거고요. 2015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네, 4번을 쓴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뭐 또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비와 부여가 함께 있긴 했지만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드립니다. 백제 무왕은 신라 진평왕의 딸인 선화공주를 사랑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네 아이들에게 말을 나눠주며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사기와 맞동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라는 노래를 부르게 했다고 합니다. 무왕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가 담긴 노래는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답을 스케치북에 적어주세요. 이 문제도 어렸을 때 또 많이 들었던 문제고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 드라마를 한번 했었어요. 네. 그렇죠. 저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 분들이 보신다면 아마 확실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자, 주관식 문제 답을 적어주시길 바랄게요. 지금 막 고뇌에 쌓인 친구도 있어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정답을 들어주세요. 정답을 친구들이 들어줬고요. 네. 선생님 답은요? 예, 정답은 서동요입니다. 네. 이 서동요는 백제 무왕이 퍼뜨렸다고 전해지는 노래인데요. 무왕의 어릴 적 이름인 서동이 불렀다고 해서 이름 그대로 서동요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를 풀고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또 패하자부 할전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인물은 언제 죽을 것이니 도리천에 묻어달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도리천이 어디인지 몰라 이 인물이 알려준 남산 남쪽에 묻었는데요. 이후 무덤 아래 사천왕사가 들어서 무덤은 도리천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이 사람은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고 황령사 구층 목탑을 만들었으며 하늘의 별을 관찰하기 위해 첨성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관련이 있으며 황룡사 구층 목탑과 첨성대 등을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은 누구일까요? 객관식이죠. 1번 진성여왕, 2번 선덕여왕, 3번 진덕여왕, 4번 정효공주. 답을 스케치북에 적어주세요.
이게 또 문화유산에 대한 그런 네. 또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답을 슥슥슥 적고 있고요. 5초 더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네, 잘 적어주셨는데요. 정답은 2번 선덕여왕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인 것으로 전해지는 선덕여왕은 자신이 죽을 날을 알고서 도리천에 묻어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 또 이런 일화 자체가 이런 설화 자체가 또 선덕여왕이 굉장히 성견지명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기에 네. 이런 설화가 또 그렇죠. 예, 예, 나온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께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저희가 패자부활전의 여부를 두 문제 정도 한번 더 풀어보고 이렇게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직 패자부활전은 아니에요. 모자를 쓴 친구들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인물은 신라 귀족 출신으로 권력 투쟁에 밀려 승려로 생활하였습니다. 901년 송악의 도읍을 정하여 후고구려를 세우고 이후 철원으로 도읍을 옮겼는데요. 고구려 유민들의 호응을 얻어 후고구려를 자처했지만 후에 왕건에게 왕위에서 쫓겨났다고 전해지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을 적어주세요. 주관식이죠. 아, 저희 뭐 중고등학교 때도 단골 문제였는데요. 예, 그렇죠. 자, 거의 적어주신 것 같고, 아, 강희 친구가 지금 힌트를 주네, 다른 친구들한테. 자, 정답을 들어주세요. 네, 이 문제는 굉장히 정답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답은 궁예입니다. 궁예는 신라 귀족 출신의 연진 친구 다시 다 보여주시겠어요? 연진 친구. 연진 친구? 네, 네. 네. 네, 설명해 주세요.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궁예는 신라 왕족 출신으로 후 고구려를 세우고 후에는 스스로 미륵부처를 자처하면서 소위 관신법이라는 그런 제도를 행해서 이제 나중에 결국은 쫓겨나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에 김영철 아저씨가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이 기법은 나전칠기의 기법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도자기에 1차 무늬를 파고 흰흙을 바르고 난 후 흰흙을 긁어낸 후 2차 무늬를 파고 붉은 흙을 바른 후 붉은 흙을 긁어내며 먼저 굽고 유약을 바르고 다시 굽는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기법입니다. 좀 어렵죠?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고구려가 아니죠? 고려의 고유한 이 기법은 음각 기법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적어주세요. 고구려의 고유한 이 도자기 기법, 음각 기법일지 50%의 확률이죠. 정답을 들어주세요. 네, 이 문제도 역시 네, 정답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이제 음각 기법이 아니고 본래 정답은 상감 기법입니다. 나전칠기의 기법을 도자기에 사용한 것이 바로 상감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또 기법으로 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상감 청자 이렇게 많이 들어봤는데 네네. 또 상감 기법 이러니까 네. 조금 좀 어렵네요. 자, 선생님께서 저한테 메모를 하나 주셨습니다. 패저부활전 고고 이렇게 주셨네요. 패저부활전을 진행을 할 텐데 우리 그러면 모자를 안 쓴 친구들만 문제를 푸는 것으로 하겠고요. 이번 문제를 통해서 맞춘 문제가 다시 모자를 쓰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패자부활전입니다. 모자를 쓰지 않고 있는 친구들만 문제를 풀고요. 문제를 맞춘 친구들은 다시 모자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팔만대장경은 무인사에 보관되어 있던 대장경이 몽골의 침입으로 소실된 후 부처의 힘으로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세계 기록 유산이기도 한데요.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불국사, 2번 황룡사, 3번 조계사, 4번 해인사.
정답을 스케치북에 적어주세요. 지혜 친구 아는 문제가 나왔나 본데요. 춤을 먼저 추고 있네요. 요즘 뭐 흥이 많아요. 우리 친구들 좋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남미 초등학생들 같은데요. 흥이 굉장히 많대요. 모자를 쓰고 있지 않은 친구들만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자, 정답을 들어주세요. 윤민 친구 정답이 잘 안 보이네요. 윤민 친구 카메라에 더 잘 보이게 들어주시고요. 네, 정답 말씀해 주시죠. 네, 정답은 4번 해인사입니다. 부처의 힘으로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한 문화재는 바로 팔만 대장경인데요. 이 팔만 대장경은 현재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4번 정답을 맞춰주신 친구들만 다시 모자를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은 친구는 뭐 그냥 딱 답이 나오자마자 이야 신난다 하면서 모자를 썼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모자를 쓴 친구들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고려시대 이 왕은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 천령위 지역을 수복하였습니다. 친원 세력을 제거해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던 이 왕은 누구일까요? 1번 문무왕, 2번 선조, 3번 공민왕, 4번 창왕. 정답을 적어주십시오. 이 쌍성 총관부, 천령위 지역 수복 이런 게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되겠네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려의 마지막 횃불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네, 맞습니다. 자, 정답을 들어주세요. 네, 정답을 굉장히 크게 써주신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정답은 3번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은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천령의 위쪽을 회복하고 원나라의 간섭에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3번 공민왕이 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장영실은 조선 전기인 세종 때 활약한 과학자이자 기술자입니다. 그림자로 알 수 있는 해시계인 앙부일구, 스스로 종을 쳐 시각을 알려주는 물시계인 이것을 발명했습니다. 이것은 후에 보완되어 옥루기륜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물시계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주관식입니다, 여러분. 이 물시계 어떤 걸지. 잘 적어주고 있습니다.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태윤 친구 정답이 잘 안 보이네요. 우리 태윤 친구. 네. 좀 더 뒤쪽으로 스케치북. 좀 더 중앙으로. 정답이 잘 보이도록. 지혜 친구도 조금 더 잘 보이게 해주세요. 지현 친구, 우리 차지현 친구도 좀 더 잘 보이게 보여주시고요. 네, 선생님 답은요? 네, 정답은 자경루입니다. 자경루는 스스로 자에 친다는 뜻의 격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자경루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 정답률이 높습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네, 어려운 단어인데 굉장히 잘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잘못하면 자경루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응 받침으로. 좋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드립니다. 이 사람은 풀과 벌레 등 작은 생명을 주로 그렸습니다. 풀벌레를 그려 마당에 두었더니 닭이 살아있는 벌레로 착각하여 쪼았다는 일화가 유명한데요. 초충도 등의 그림을 남긴 화가로 조선의 유학자 율곡이의 어머니이자 5만 원권의 주인공인 이 여성은 신사임당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적어주세요. 초충도. 에휴, 이건 문제도 아니요. 하승훈 친구 마이크 아니 화면 켜주세요.
자, 정답을 들어주세요. 네, 정답 확인할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신사임당은 초충돌을 그리는 등 서화에도 뛰어났고 셋째 아들인 율곡이를 이제 길러낸 어머니로 또 유명하죠. 맞습니다. 계속 정답률이 높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둘째,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 넷째, 고종 황제를 폐위시킨 죄, 12번째, 동양의 평화를 깨뜨린 죄, 이와 같은 죄를 열거하며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일까요? 1번 김구, 2번 안중근, 3번 윤봉길, 4번 이봉창. 정답을 적어주세요. 참 가슴 아픈 역사이자 네. 또 국권을 침탈하기 직전에 네. 일어났던 그런 또 의거였죠. 예. 정답을 거의 적어주시고 계십니다. 정답을 들어주세요. 네, 정답은요? 네, 정답은 2번 안중근입니다. 네, 안중근 의사는 재판장에서 다시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이토를 죽인 것은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혔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재판장에서의 말로 인해서 안중근 의사가 아니라 안중근 장군님으로 저희가 말씀을 뭐 드려야 된다 이런 이제 논의도 좀 있었던 네, 것으로 맞습니다. 알고 네. 있습니다. 자, 우리 지우 친구 모자가 더 잘 보이게 이렇게 카메라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지우 친구. 이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의 건국신화는 여러 역사책에 실려 있는데요. 다음 중 고조선의 건국신화가 실려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유사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1번 김부식, 2번 이승휴, 3번 이련, 4번 사마천. 정답을 적어주세요. 또 매력적인 오답이 있는 그런 네. 문제가 되겠네요. 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는 무조건 헷갈린다 이렇게 막 말씀하셨었거든요. 자, 정답을 들어주세요. 태윤 친구 답이 더 잘 보이게 보여주시고요. 태윤 친구 답이 잘 안 보이거든요. 조금 더 스케치북 올려볼까요? 네네네, 확인했습니다. 네, 선생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3번 이련입니다. 삼국육사는 고려 충렬왕 때 쓴 승려 이련이 쓴 책으로 단군 신화가 실려 있는 가장 오래된 책인데요. 많이들 오답으로 써주신 1번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쓴 저자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진짜 헷갈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정사냐 아니면 뭐 네. 설화를 많이 실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또 하기도 했는데 정답은 이련 스님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공물로 배상한다. 등과 같은 법조항이 포함된 고조선의 법조항은 무엇일까요? 1번 5조법, 2번 6조법, 3번 7조법, 4번 8조법. 정답을 적어주세요. 이것도 난이도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항상 뭐 법률, 제도 이런 게 나오면 어렵잖아요. 네, 어렵죠. 네. 정답을 들어주세요. 네, 정답은 4번 8조법입니다. 이 법을 통해서 당시 고조선은 생명을 중시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문제 쉽게 맞췄네요. 네. 그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고조선 8조법, 고조선 8조법 막 이런 식으로 외웠던 것 같아요. 네, 숫자만 어렸을 때. 기억할 수 있죠. 맞아요.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납니다. 네, 이제 다음 문제를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영 친구 모자 벗어주세요. 은영 친구는 모자를 벗어주시고, 네. 네, 다음 문제
연상 문제가 되겠는데요. 제가 보기를 드릴 거예요. 몇 가지의 이 단어를 드릴 겁니다. 몇 가지의 단어를 제시해 드릴 거고요. 네, 이 문제가 아니고 아마 몇 가지 단어를 제가 제시해 드릴 거고요. 이 단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고려의 군대를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또 문제가 보이고 나서 제가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김통정, 배중손, 진도, 탐라, 몽골의 침입 당시 활약. 이 보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고려의 군대를 맞춰 주세요. 1번 별기군, 2번 별동대, 3번 삼별초, 4번 장용령. 정답을 적어 주시고요. 네, 정답을 들어주세요. 여준 친구 답이 더 잘 보이게 보여주시고요. 네. 네, 선생님 답은요? 네, 정답은 3번 삼별초입니다. 보기에 나오는 김통정과 배중손은 몽골의 침입 당시 마지막까지 항쟁했던 삼별초의 지도자 이름입니다.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당시 탐라, 지금의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서 항쟁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해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는 OX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김시민 장군의 진주성 전투, 권율 장군의 지휘로 승리를 이끈 진포 대첩, 이 세 개의 전투는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O와 X 중에 골라주시고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X를 골라준 친구들이 많은데요. 선생님? 네, 정답은 X입니다. 권율 장군의 지휘로 승리를 이끈 전투의 명칭은 행주대첩입니다. 네, 보기의 진포대첩은 고려 말기에 최무선 장군이 화포를 통해서 왜구를 무찌른 전투를 이름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성계 장군이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네. 토대를 마련했던 네, 그 그렇죠. 대첩이죠. 자, 이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전쟁으로 1636년 인조가 청과 싸우며 남한산성으로 피난 갔다가 항복하였던 곳에 청나라 황제는 자신의 공덕을 기념하기 위해 삼전도비를 세웠습니다. 이 굴욕적인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송파구에는 지금도 삼전도비를 보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전쟁은 무엇일까요? 1번 임진왜란, 2번 병자호란, 3번 안시성 전투, 4번 계유정난. 정답을 적어주세요. 과연 어떤 전쟁이었을지. 네, 정답을 들어주세요. 네, 네, 정답은 2번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당시 인조는 청황제에게 삼전도에서 항복을 했는데요. 이때가 1636년에서 다음 해인 1월에 발생한 전쟁이라고 해서 그 해가 병자년이었기 때문에 병자호란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X 퀴즈인데요. 정조가 개혁 정치의 중심기구로 육성하기 위해 설치하였고요. 정조는 신분과 당파에 구애받지 않고 젊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이곳에 불러들임으로써 자신의 정책 자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왕실의 도서관 역할도 수행했던 이 기구는 성균관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적어주세요.
OX 퀴즈. 정답을 적어주시고 정답을 들어주세요. 네. 수진 친구 답이 안 보이는데요? 수진 친구 이번 퀴즈는 OX였는데 5를 한 거군요. 5. 좋습니다. 네. 수진? 정답은 X입니다. 예. 성균관이 아니고요. 규장각인데 정조가 규장각을 설치한 것은 단지 왕실 도서관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각종 개혁 정치를 수행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드릴게요.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 내용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이것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였다. 이것에 들어갈 말이 대한민국 정부이면 O 아니면 X 적어주세요. 지금 승원 친구는 계속해서 함정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죠. 공명의 함정이다. 자, 정답을 들어주세요. 네, 선생님. 네. 답은 은수 친구 한번 잘 보이게 들어줄까요? 네, 선생님.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정확한 명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당시에 있는 이제 일제 강점기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임시정부라는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맞아요.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은 이후에 네, 그렇습니다. 일이죠. 네, 이제 다음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을 침략하자 남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연합군이죠. 유엔군이 참전하였습니다. 국제연합군은 불리한 정세를 바꾸기 위해 인천 상륙작전을 시행하였는데요.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한 장군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주관식입니다. 이 장군의 이름 적어주시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 정답을 들어주세요. 진욱 친구 잘 보이게. 아니요, 나가시지 말아요. 우리 강희 친구 함께 합시다. 허진욱 친구 답 좀 제대로 보여주세요. 맥 뭐라고 쓰신? 맥에서 지금 끝이 난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답은요? 네, 정답은 메가더 장군입니다. 네, 이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해서 인천을 되찾은 다음에 곧 이어서 서울을 되찾았기 때문에 6.25 전쟁의 전세가 역전이 되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네, 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고려의 건국자 태조 왕건이 세상을 떠나기 전 후대 왕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이를 훈요 10조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훈요 10조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불교를 장려할 것, 2번 거란과 친교를 맺을 것, 3번 연등회, 팔관회를 장려할 것, 4번 서경을 중시할 것. 답을 적어주세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과연 답은 몇 번일지. 자, 여러분 정답을 들어주세요. 네, 선생님 답은요? 네, 정답은 2번 거란과 친교 맺을 것입니다. 훈요 10조에서는 거란의 풍속을 절대 본받지 말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번, 3번, 4번은 훈요 10조의 주요 항목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거란은 고려 현종이 자신들의 황제를 만나길 거부하자 강동 육주 지역을 돌려달라고 하며 고려를 침입하였습니다. 이때 이 인물이 지휘하는 고려군은 거란군을 귀주대첩을 통해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주관식이에요, 여러분. 적어주십시오.
저는 또 이분의 생가가 서울에 있는지 몰랐었는데. 네, 낙성대라고. 네, 서울에 있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정답을 들어주세요. 은수 친구 정답 잘 보이게. 재민 친구 약간 지금 반칙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재민 친구는 정확히 한번 써주시겠어요, 답을? 받침을? 과연? 네. 잠깐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확인했고요. 네, 정답은 강감찬 장군입니다. 강감찬 장군은 자신의 지위로 퇴각하는 거란군을 격파했는데 이 전투의 이름이 바로 귀주대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또 전투죠. 네네. 맞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성계를 도와 조선 건국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경복궁과 근정전, 사정전 등의 궁궐 이름을 지었습니다. 호는 삼봉이고요. 왕자에 난 이후에 이방원에게 피살당한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1번 정도전, 2번 이색, 3번 정몽주, 4번 안견. 답을 적어주세요. 뭐 킹메이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정답을 들어주세요. 네, 선생님 답은요? 네, 이것도 정답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답은 1번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은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을 건국했는데 정도전은 유교 이념에 따라서 수도를 한양으로 이제 설계를 했고 궁궐의 이름을 지었으며 조선을 다스리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네, 굉장한 개혁가였죠. 네. 네, 자 이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고쳐 나중의 걱정을 방지한다라는 시경의 구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잘못된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하여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비하려는 목적에서 당시의 재상이었던 서해 유성룡이 편찬하였는데요. 이 책은 무엇일까요? 1번 징비록, 2번 난중일기, 3번 열하일기, 4번 자산어보. 답을 적어주세요. 어떤 답을 또 우리 친구들이 적어줄지 스케치북에 꾹꾹 눌러 써주시고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네, 답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1번 징비록입니다. 네. 이 책은 임진왜란 당시의 잘못을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요. 이것은 서해 유성룡이 편찬했다는 점에서 이 책이 징비록임을 또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KBS의 대하 드라마로도 네, 방영이 됐었죠. 동명에. 네. 자, 이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고종 21년 1884년입니다. 개화파는 조선에 대한 청국의 내정 간섭에 저항하여 이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일본의 지원을 약속받아 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기회로 사건을 일으켰는데요. 개화파는 행동에 성공해 정권을 장악했으나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이 사건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번 갑신정변, 2번 갑오개혁, 3번 이무군란, 4번 을미사변. 답을 적어주세요. 지금 모자를 쓰고 있는 친구들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뒤쪽 화면에. 자, 답을 잘 적어주고 있고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친구들 치열한데요. 네, 정답은요? 네, 정답은 1번 갑신정변입니다. 네, 이 갑신정변은 김옥균을 중심으로 서재필, 박영효 등의 괴화파가 일으킨 정변인데요. 이들은 일본의 지원을 약속받아서 그들의 힘을 통해 정변을 꾀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3일 천하로 끝이. 네, 맞습니다. 네, 바로 그런 정변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문제부터는 제 음성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 중 전봉준과 관련된 단어가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이거 좀 난이도 있을 수 있어요. 1번 녹두장군, 2번 강화도 조약, 3번 전주 화약, 4번 우금치 전투. 정답을 적어주세요. 전봉준과 관련된 단어가 아닌 것입니다. 1번 녹두장군, 2번 강화도 조약, 3번 전주 화약, 4번 우금치 전투. 이 4개 중에 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정답을 들어주세요. 정답을 들어줬고요. 선생님 답은요? 네, 정답은 2번 강화도 조약입니다. 네, 1번의 녹두장군은 전봉준의 별칭이기도 하고요. 전주 화약은 전주성을 동학 농민군이 점령을 했을 때 조선 정부와 맺었던 화약이고, 우금치 전투, 네, 4번의 우금치 전투는 패배한 전투가 되겠습니다. 참 아쉬웠죠. 네. 네. 자, 이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희빈장씨를 왕비로 맞아들이자 이에 반대를 하다가 유배를 갔던 김만중이 쓴 한글 소설입니다. 중국 명나라를 배경으로 삼고 있으나 각각의 인물들을 인현왕후와 희빈장씨, 숙종에 빗대어 표현하였는데요.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아, 좀 어렵죠, 이거. 네. 저는 솔직히 틀렸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책의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도 네. 이 관련된 내용을 찾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김만중이 쓴 한글 소설이죠.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인데요. 네, 정답을 들어주세요. 재민 친구도 잘 보이게. 재민 친구 하시고요. 이번 문제부터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선생님께서 답만 말씀해 주신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사시남전개입니다. 또 많은 친구들이 맞춰주셨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아마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원래 벼농사는 씨를 논에 뿌리는 방식으로 행해졌는데 이 농사법을 도입함으로써 요 문제 말고 다른 문제로 저희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 문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문제입니다. 19세기 세도 정치 시기에 삼정의 문란이 극심해지면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왕조 교체나 말세 등의 예언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조선 후기에 가장 널리 유행한 예언서로 계룡사 나라에서 정씨가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예언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객관식으로 진행해볼까요? 주관식으로 진행해볼까요? 객관식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감록, 2번 임진록, 3번 근사록, 4번 표해록. 정답을 적어주세요. 1번 정감록, 2번 임진록, 3번 근사록, 4번 표해록입니다. 조선 후기에 굉장히 유행한 예언서였어요. 자, 정답을 들어주세요. 야, 정답 말씀해 주시죠. 네, 정답은 1번 정감록입니다. 네, 지금 또 모자를 쓰고 있는 생존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답을 맞춰줬거든요. 7친구들. 자, 이제 이 친구들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걸 마지막 문제로, 네, 객관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국 시기와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독립운동가이자 역사가 언론가로서 이순신전, 을지문덕전과 같은 우리 역사 속의 영웅에 관한 전기를 썼으며 조선 상고사를 써서 일본의 역사 왜곡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1번 유득공, 2번 박은식, 3번 신채호, 4번 문일평. 정답을 적어주세요. 네,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죠. 맞아요. 네. 이거 사실 고등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문제거든요. 네, 정답을 들어주세요.
네, 정답을 다 동일하게 지금 써줬는데요. 선생님 답은요? 네, 정답은 3번 신채호입니다. 아, 진짜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청소년들의 미래가 밝아요. 네, 너무 좋은데요? 네 맞습니다. 답을 뭐 기가 막히게 아주 맞춰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대단해요. 네, 제가 안내를 드렸죠. 또 B팀의 순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7 친구들 우리가 어떻게 좀 이 대회에 대해서 마무리할지는 추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이제 카메라를 켜주세요, 여러분. 다 같이 카메라를 켜주세요. 다른 친구들도 모두 카메라를 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카메라를 모두 켜서 우리 얼굴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친구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했어요. 잘 해냈습니다. 친구들 카메라를 모두 켜주세요. 아, 호스트가 비디오를 꺼놨다고 하는데요, 지금. 인정. 친구들 카메라를 켜주세요. 정우 친구, 성재 친구, 지우 친구, 민서 친구, 태윤 친구, 우진 친구, 연준 친구, 현부 친구, 용주 친구, 수진 친구, 하은 친구, 희율 친구, 강희 친구 모두 카메라를 켜주세요. 우리 지연 친구도. 야, 진짜 치열했고 친구들이 답을 너무 잘 맞춰요, 그렇죠? 네. 선생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우리 서대문 청소년들이 정말 역사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았고요. 네, 확실히 스마트하고 한국사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너무나 뿌듯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를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손을 흔들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해요. 네, 이제 여러분들 나가주시면 됩니다. 접속을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손을 그만 흔들어도 될까요? 네, 접속을 해제해 주고요. 아이, 고마워요. 고생 많았어요, 친구들.